자녀 학원 뺑뺑이 돌리는 최악의 부모 특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모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일단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 자녀의 미래, 자녀의 성공에 대해 확신이 없고 불안만 가득한 부모들일수록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 보내면 우리 애만 뒤처질까봐. 안 보내면 내가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도 시켜야 자신이 마음이 좀 놓이기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공부에 도움을 준다, 혹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진실은 사실 부모 자신이 불안하고 아이가 뭘 하고 있는 모습이라도 봐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평가나 의견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모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누굴 만나면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 학원 어디 보내요? 학원 몇 개 다녀요? 나만 뭔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애만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 그런 부모들이 자신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저절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줄 압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학원도 학원 나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식을 학원에서 부모 이상으로 챙겨줄 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학원에 보내기보다는 정말 이 학원이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 냉정히 판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원 뺑뺑이 돌리는 최악의 부모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 학원비를 고정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모님들은 학원비를 아끼지 않아요. 다른 생활비 다 줄여도 학원비는 절대 사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학원을 안 보내면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쓰는 것으로 그 불안에 계속 땜질을 하는 겁니다. 학원을 그만두면 견딜 수 없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학원에 보내기를 강행하는 부모님들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학원비에 대해 투자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비를 수도세나 전기세처럼 고정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원비도 무조건 가성비,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학원비는 곧 교육비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량주에 투자하는 주식과도 비슷하게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매도하죠. 더 들고 있다가 완전히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원비에 대해서 전혀 투자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비도 엄연한 투자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가성비도 따져야 하고 성장성도 봐야 하고 내실이 있나 없나 요모조모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 무지한 부모일수록 교육비를 무턱대고 고정 지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이 돈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파악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부모들일수록 학원 말만 믿고 다른 부모 말만 믿고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이 교육비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쓰이는가, 무슨 도움이 되나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모르니까요. 그냥 아무따 소비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런 부모들의 자녀는 돈을 아무리 써도 성적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만 돈을 써본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 줄도 모르는 부모는 내 자녀가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학원에 몇 달 보냈는데 성적이 제자리다, 애가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달라지는 게 없다 하면 바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학원을 옮기거나 아예 그만두고 그냥 그 돈으로 가족끼리 외식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도 무조건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쁜데 계속 투자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교육비에 대해 부모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돈을 아끼면서 현명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잠시 멈추고 내가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나 학원비에 대해 좀 따져보도록 하세요. 학원비를 반드시 쓰는 이유가 있나? 어쩌면 내 돈을 불안 해소용으로 쓰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아이가 학원 가서 배워오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원비를 계속 쓰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이런 부분을 냉정히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학원 많이 보내는 분들일수록 학원비, 가성비 계산을 안 해요. 뼈 빠지게 번 돈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학원 뺑뺑이 돌리는 부모의 특징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런 부모들일수록 자기 자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적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학원을 적당히 한두 개 정도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 딱 자기 자녀에 맞는 학원만 선택을 하고 끝입니다. 굳이 학원에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불안이 적다는 것은 꼭 자녀가 성적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자기 자녀의 성격이나 적성, 흥미 같은 것을 잘 아는 부모들은 학원의 효용가치를 생각해서 판단할 줄 압니다. 우리 애는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니 학원에 보내봤자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죠. 이런 부모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놀게 하고 공부는 내가 직접 집에서 꼼꼼히 봐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교육을 학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자기 자녀의 장단점이나 성격, 흥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불안하죠. 그러니 학원에 돈을 주고 그냥 무턱대고 맡기는 겁니다.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의외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은 학원을 아주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십니까? 바람직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못마땅한 모습인가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믿음이 갑니까? 아니면 의심이 생깁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 내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아이인지 안 하는 아이인지 이미 수없이 봐온 데이터로 알 수밖에 없죠. 만약 자신의 대답이 후자 쪽에 가깝다면 학교건 학원이건 그 아이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공부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공연히 돈 날리고 애한테 배신감을 느끼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세요. 의미 없는 학원비처럼 돈 낭비인 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 내내 아이는 갇혀 있어 괴롭고 부모는 돈을 낭비하니 괴롭죠. 학원 선생님은 시간 때우느라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학원 뺑뺑이는 과감히 그만두는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도 실패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과 같아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가 잘하니까 거기에 내 아이를 보내야 불안이 해소가 되고요. 다른 사람만큼 돈을 써야 왠지 나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합니다. 남들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나 자신과 내 자녀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은 정작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이 이런 부모들의 질문입니다. 애 무슨 학원 보내야 돼요? 아니 그걸 왜 다른 부모한테 물어봅니까? 그건 그냥 내 아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늘 남한테 물어요. 내 자식이고 내 일인데도 늘 남한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정작 주체인 나와 자녀의 생각은 전혀 모른 채로 무한 경쟁의 질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진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이제라도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만 선택하고 가성비도 따지는 그러면서 내 불안은 내가 알아서 좀 처리해 보려 노력도 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더 똑똑해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애는 절대 학원 보내지 마세요 편을 소개합니다. 학원에 보내봤자 소용없는 유형의 아이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감사합니다.